독번역 4번 출구 앞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커나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네요. 여러 기업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트래블러스 맵이 눈에 들어오네요. 트래블러스 맵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여행, 자연을 보호하는 여행,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을 지향하는 트래블러스 맵의 정신은 로고와 슬로건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직원 모두가 좀 더 나은 여행 상품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네요.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니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행은 이제 저희는 뭐 공정 여행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해요. 지역의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미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최선의 기여를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에는 최소의 영향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이게 이제 세 개의 저희의 핵심적인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에 기여한다. 어떻게, 어떤 방식이냐? 지역에 기여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의 기여를, 지역의 최선의 기여를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기여는 주로 좀 경제적인 기여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이제 관광이라는 게 여행을 어느 지역에 가서 여행 경비를 쓰고 하면 이게 그 지역에 돈이 남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돈들은 바깥으로 이제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자본 내지는 다국적 자본들이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경제적 부를 유출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환경은 헤쳐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잔뜩 남아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벌어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벌어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지인들의 가이드들을 쓰는 거, 현지인인 가이드를 쓴다거나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거,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홈스테이 같은 걸 이용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주는 식사를 같이 먹고 하는 방식으로 여행자들이 쓰는 돈을 최대한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이름으로 이제 경제적 기여다, 뭐 지역에 대한 기여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공정 여행을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20여 개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는데 트래블러스 맵은 뭐 그 중에서는 가장 규모로는 이제 큰 기업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롤모델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만 해외에는 이미 많이 좀 훌륭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리스폰서블 트래블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는 갭 어드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롤모델로 좀 보자면 갭 어드벤처스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갭 어드벤처스라는 데는 지금 설립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되어 가는 회사고요.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취하고 있는 여행의 정책 방향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여행의 방향과 일치하는 회사들이 이미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어드벤처의 모델들을 좀 잘 따라가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트래블러스 맵의 미션이었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의 여행은 크게 뭐 국내 여행과 그 다음에 해외로 가는 해외 여행,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에게 좀 특화된 교육 여행,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는 지금 한 30개 국가에 한 50여 개 정도의 여행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개죠. 거의 뭐 국내 전역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국내 전역의 여행들을 기업들, 뭐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모객한 우리 손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작은 여행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서 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 학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장기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형태의 여행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한 세 가지 사업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는 분들 참 어렵죠.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서 그걸 다 성공시켜라 라는 요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원래 사실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힘은 뭐냐라고 보면 기업가 혹은 기업을 만들어가는 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너의 소셜 미션은 뭐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주어지는데 소셜 미션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셜 미션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 과제들이 있느냐가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해결 지점이 있다면 비즈니스적인 솔루션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지고 다만 거꾸로 그게 없다면 어떻게 보면 껍데기인 비즈니스 모델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나 스스로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좀 다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니까 뭐 좋고 나쁜 거는 없습니다. 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 뿐이죠.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해보고 나니 처음에 정말 나와 뜻 맞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코어 그룹들, 이를테면 뭐 공동 창업자일 수도 있고요, 뭐 직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조직의 장기적인 힘,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일할 정말 나를 대신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내 파트너 몇 명을 만들어내는데 초반에는 주력하시면 좋겠다, 이런 지금 와서는 좀 느끼는 경험, 교훈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아직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저희가 직접 공정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대합실입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여행, 바로 공정여행의 시작인데요.
여행을 떠난다는 설레임에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지리산까지 우리를 데려갈 버스네요. 기사님께 표를 드리고 버스에 오릅니다. 마치 수학여행을 다시 가는 듯한 기분입니다. 잠깐만, 여기 몇 번이니?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 오늘의 여행지는 지리산 인월입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하고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 식사부터 해결하러 갑니다. 식사 장소는 시장역,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보리밥집이네요. 비록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정 여행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혹시 여행객들 오시는 게 식당 운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니, 진짜 뭐 와서 맛이 좋다, 뭐 배불리 먹고 갔다 하니까네. 나는 장사의 기분으로 좋지요. 손님들이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갔다 하니까. 다음 코스는 지리산 인월 안내센터입니다. (198-1번지입니다) 1. 하나요. 네. 저희 뭐 말씀드린 대로 안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 제공을 하고 그 둘레길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그런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1년에 계획되어지면 그런 어떤 공부, 여기 둘레길에 관한 그런 공부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숲해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동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와 연계해서 또 뭐 토요 걷기라든지 뭐 아트 뭐 이런 프로젝트 행사들도 하고 있어요. 저희 화장실 다 다녀오셨으면 안쪽에서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지고 출발. 2박 3일간 함께할 일행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곳에서 왔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회사면 편집해주세요. 다른 분들인데 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이 여행 가는 거, 산에 가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윤미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로 왔고요. 작년에 이름은 박인자입니다. 저는 김숙희입니다.
아 잠깐 이게 더안 해? 네, 작년에 샤머보드 갈 때 여기 트래블러스 맵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정여행 제 선두 그룹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착한 여행하고 국제민주연대 공감만세에서 저 골고루 다녀볼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가 해서 착한 여행을 2번째 갔다 왔고 예, 아마 트래블러스 웹의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고 15명 많아봐야 15명이고 너무 가족적이고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행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둘레길 소개 시간입니다. 한번 오른쪽으로 길을 꺾기 전에 다리가 있었잖아요.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리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옛날 사람들 마을에서 마을로 넘어다닐 때 걸어 다녔던 길, 그 다음에 마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걸어 다녔던 길, 아니면 뭐 옛날에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려고 넘어다니기도 했겠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시집가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전에 걷던 길을 쭉 이어서 지리산을 한 바퀴 길게 도는 게 둘레길이고요.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없어요. 만약에 길이 이제 길게 생겼다면 시작 지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근데 지리산 둘레길은 저희가 만약에 오늘 인월에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을 다 걷고 나면은 내가 처음에 길을 걷기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인월 금계 구간, 뭐 금계 동강 구간 이렇게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거. 그리고 길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오고 가기 쉬운 요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월 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굉장히 큰 장이었어요. 이렇게 주변 마을에서 뭐 물건도 팔러 오고 이쪽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저희가 오늘 걷게 되는 길은 고사리나 호두나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걷게 되는 길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그거 팔려고 이제 넘어다니면서 왔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인월 금계 구간 중에 저희가 3분의 1 정도만 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긴 거리는 아닌데 그건 인월 금계 구간이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아름답다고도 해요. 제일 아름다운 구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이 끝났을 때 산내면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숙박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걷게 되는 건 이렇게 둘레길 구간이고요. 내일은 뱀사골이라는 계곡 가서 조금 둘레길하고는 또 조금 다른 지리산 주변의 길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함양 상림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첫날은 길을 걷고 둘째 날은 계곡을 봤으니까 마지막 날은 이건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한 500년 정도 전에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만든 공원이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종류로 지리산 주변에 있는 숲길을 걷게 되는 일정입니다. 이제 둘레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빡빡한 일정에 쫓기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걸어갑니다. 중간 지점에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훈훈함이 느껴지네요. 서울에서 온 윤미입니다. 직접 공정 여행 해보신 어떠세요? 일단 공정여행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여기 오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좋은 여행에 동참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특히 이제 여행 가면 이렇게 시골로 많이 가는데 외지에서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기도 하시잖아요. 와가지고 뭐 하여튼 쓰레기만 남기고 가고 안 좋은 거 좀 남기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행 취지 자체가 여행 온 사람하고 여행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잘 되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자연도 보호하고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런 여행 문화가 더 좀 많아지고 더 많이 확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행하시고 괜찮으시면 다음에도 공정 여행을 하시고 계획이 네,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제 마을 초입으로 들어섭니다. 재기발랄한 벽화들이 여행객들을 반겨주고 있네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고 한 명의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공정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산길입니다. 오르막을 오르다 만난 약수터라 더욱 반갑습니다. 진짜 어떻게 잘 보셨어요? 내 먹었다면서요? 아니 저 아세요. 저 그랬어. 정말 물을 갖고 올 필요는 없었네. 아, 난 물을 안 했어. 여행들이 공연을 안 하고 따먹기만 하네. 예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여행객들입니다. 저 위에 가니까 태양 전지가 있어요. 잘 익은 버찌가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매실 따면 안 되죠. 네. 약수터를 뒤로하고 다시 출발하는 일행들. 등산로에서도 여유롭게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산을 오릅니다.
자연스레 복잡한 머리도 잠시 비우게 되는데요. 미끄러져도 안 되고. 아리하고 분리 해서 가는 게 목적이라서. 둘레길 중간에 만난 계곡입니다. 계곡에 있는 김치통, 왜 이곳에 걸려 있을까요? 아, 지키는 이 없는 무인 판매대를 위한 안주였군요. 드시는 분이 많았는지 막걸리 통은 이미 바닥이네요. 계곡을 지나 다시 등산로를 걷습니다. 오늘 코스의 마지막 쉼터, 당산나무입니다. 큰 키만큼 넓은 그늘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네요. 혹시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여행은 공정 여행으로 알고 있고요. 공정 여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으로 알고 있고, 좀 더 쉬고 그리고 뭔가 좀 환경적인 문제도 환경적인 고민도 해야 되는 그런 여행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여행을 어떻게 아셨는지? 아, 제가 원래 이런 공정여행에 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여행을 좀 자주 개인으로 혼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정보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른 나라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좀 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들을 하게 돼서, 그래서 공정여행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이제 트래블러 여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의 여행 상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런 여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깨닫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짐을 지고 몇 시간씩을 걸어서 오는 여행도 좀 새롭고, 대부분 이제 뭐 짐을 어디에 놓고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어딘가에 내가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는 여행이기 때문에 뭔가 나의 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저녁 시간도 있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좋은 여행들을 저희 기억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통 여행과 공정 여행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요, 보통 여행과 공정 여행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여행과 공정 여행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뭔가 좀 더 본인이 좀 더 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이 지역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공정 여행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콤한 휴식 후 걸음을 옮깁니다. 지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리산을 맡았어요. 그럼 지리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한테 해줄 말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좀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그 지역이나 지리산, 예를 들어 지리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지식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강 트레킹을 해요. 그러면 동강에 사시는 분이 내셔널 트러스트 간사님이 나오셔서 가이드를 하시고, 내셔널 트러스트의 사무실 겸 숙소로 쓰고 그 다음에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그러면 그분이 지금 맵에서 이 여행 상품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돈의 80%는 다 이제 지역
지역 경제에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좀 힘을 냈죠. 그게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조금 힘든데요. 해외 케이스로 가면은 훨씬 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캄보디아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여행사들이 쓰는 돈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 푼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넷 캄보디아 같은 거 만들고 우리가 아는 가이드들과 계속 컨택을 하고 호텔을 잡고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갔을 때 하고 맵을 통해서 갔을 때 그 돈이 캄보디아에 가는지 아니면 어떤 외국인 사장이 가는지 이 차이가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부 여행은 한번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여행하고 나시면 어떤 시기든 여행의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도 뿌듯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여행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재밌는 여행, 그게 제일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할 때 항상 근데 즐겁게 여행하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 만나면서 여행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는 여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둘레길이 끝나고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도 점심처럼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는데요. 다들 약간 지친 모습이지만 표정만은 밝습니다. 돌담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이곳이 오늘의 숙소입니다. 짐을 풀고 둘러본 숙소는 아늑하고 편안한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싸우거든요. 먹을 거를 이제 이렇게 집 근처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싸우는데 이렇게 와서 근처에 있는 식당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면 식당 아주머니하고도 얘기하면서 여기 어떤 동네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뭐 슈퍼도 여기 조그만한 슈퍼지만 시골의 슈퍼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시골 슈퍼 아주머니하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여행지에서 사람 관계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맺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큰 대기업의 물건들 여기서도 그런 거 사서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맺어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옆집 할머니의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여행.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여행.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 여러분도 다음 여행은 공정 여행으로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